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주정입니다. 저희 오늘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홀로코스트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또 다른 민족을 똑같이 학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역사의 역설 앞에서 분노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전원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연명을 했고요. 여기 오신 분은 4분이십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혜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광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이 230만 팔레스타인을 멸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집단 학살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두운 역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오늘 목도하고 있는 비인간성과 학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6일 UN 인권위원회 조사위원회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6만 19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18,430명은 어린이, 9,735명은 여성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기대 수명은 불과 1년 만에 75.5세에서 40.7세로 추락했습니다. 죽음의 일상이 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아파트와 병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대피소, 식량 배급소, 안전지대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동물이라 칭하며 주저하지 말고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의료진, 언론인, UN 구호 요원까지 살해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오직 팔레스타인인의 말살입니다. 미래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어린이들을 공격하고 아이들이 미래에 자녀를 가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머리와 복부에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산부인과 병동과 생식, 모속 건강시설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도, 흰 깃발을 들었을 때도, 부모와 함께 있을 때도 총격을 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은 가방만 들어도 테러리스트로 몰립니다. 수천 명이 구금되어 고문, 구타, 강간, 성폭력에 노출되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전기와 식량을 전쟁 도구로 삼아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인도적 재앙을 일부러 만들고 있습니다. 집단 학살의 금지는 국제법상 예외적인 절대적 규범입니다. 조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대한민국 먼 나라의 일이고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비겁한 회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애써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사이 우리는 참혹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한국의 무기와 장비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에도 총열과 총몸, 프레임 등의 무기 부품이 수출되었습니다. 국제법은 집단 학살, 전쟁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즉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더욱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열리는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2025년 아덱스에 이스라엘 국방부와 방산기업 등 9곳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가자 전쟁에 무인기를 제공해 학살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학살 무기를 홍보하는 장을 열어줘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방부는 당장 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이 아무리 중요해도 집단 학살에 쓸 무기까지 팔아야 합니까? 죽음의 상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제 곧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평화를 제1의 가치로 여기고 평화가 최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미얀마, 러시아에 취했던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전면 금지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공모입니다. 비겁한 회피는 동조입니다. 2025년 9월 22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예,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자 전쟁 중년 휴전 결의안에 15개국 상임 비상임국 안보리에서 미국의 거부권으로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정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을 전범으로 지정했던 국제사법재판소 검사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범죄가 미국의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